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갈 때도 장기적인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올려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히 내려갔으며 일론이 정치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테슬라 공매 공격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조직된 이 세력들 같은 경우 단순하게 테슬라를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활용하여 금전적인 이익까지 취하고자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테슬라 공매 세력이 존재하는데 흥미롭게도 이런 테슬라를 공격하는 단체를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딧 같은 경우 이번 주말에 본격적으로 테슬라 공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보게 되면 14만 불을 테슬라 풋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유저도 보입니다. 14만 불이면 하나로 약 2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의 반을 풋 옵션에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 행사가와 만기일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과 같은 급등이 일어나게 되면 풋옵션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며 만기일날 테슬라의 주가가 행사가보다 높게 된다면 14만 불을 투자한 풋옵션의 가치는 0이 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백악관에서 관세계의 축소를 밝히며 상호 관세 부과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며 시장 전체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테슬라는 특히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1분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퍼드가 나오고 있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이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증명 가능한 펀더멘털 향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여전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부통령이 되었을 팀 월즈 같은 경우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며 즐겁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나온 이후로 테슬라는 현재 21% 이상 반등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단기 주가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지난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망언에 이어서 정치인들이 선동을 하다 보니 테슬라에 대한 테러는 지금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 같은 경우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 쇼룸에서 여러 대의 차량에 폭발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을 손상하거나 차 키로 긁는 행위도 큰 문제지만 폭발물 설치는 말 그대로 테러 행위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폭발물이 먼저 발견되어서 테슬라 측에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서 FBI 국장 카시 파텔은 테슬라 테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이런 테러리스트들 같은 경우 추적되고 붙잡혀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FBI에서는 테슬라를 타겟하고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그만큼 효과적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며 그 낭비되는 예산을 뒷구멍을 통해서 본인의 주머니로 넣고 있던 정치인들의 밥줄이 끊겼기 때문에 이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기쳐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저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저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인지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시위 참여자의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정치에서 제외시키고 싶냐고요? 물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양한 중요 결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는 거만합니다. 마약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정교하지 못하고 순진한 것 같습니다. USAID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수백억 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USAID가 세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현황입니다.
일론이 싫은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고 의미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므로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부자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을 때 거만하다는 답변이 나왔으며 약을 사용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일론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지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일론이 정교하지 못하고 순진하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과연 누가 순진한 것일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NPC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NPC들의 특징이 주변에서 아무리 헛소리라도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게 답이라고 믿는 게 NPC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초등학생 수준의 묘사만 가능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굳게 믿으며 강한 주장을 펼치는 게 NPC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NPC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나치라고 믿으며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역시 또 다른 NPC가 지하철에서 목격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남성이 마가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자를 왜 쓰냐고 여성이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을 향해서 마가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지하철이라는 장소에서 이처럼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선을 넘어도 가하게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물리적인 접촉까지 시도를 합니다. 뛰면서 모자를 뺏으려고 했는데 그냥 혼자 자빠져 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처럼 몸은 따라주지 못하지만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 상식의 선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NPC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이 과연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일지 아닐지에 대한 답변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절대 다수의 경우 과거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을 상대로 차키로 긁는다든지 차주를 위협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면 과연 위협을 받은 차주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민주당이 내가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위협하네?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것일까?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차량을 구매해도 위협을 하는 게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다 라는 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현재 반 테슬라 시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테슬라를 강하게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는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테슬라 차량 구매와 테슬라 차량 판매 검색량을 지난 5년간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판매 같은 경우 크게 올라가지 않은 데 반해서 테슬라 차량 구매는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를 추가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검색 빈도는 테슬라 차량 구매 혹은 테슬라 차량 판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패턴이 테슬라 차량 구매와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크게 올라갔는데 그 관심도가 대부분 테슬라 차량 구매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현재 테슬라 매장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와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제가 테슬라를 사는 이유는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는 속 시원한 멘트와 함께 차량 구매를 하기 위해 테슬라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가 나치를 지지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판단 능력 혹은 지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시위에 돈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몇십 불을 받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시위에 참여하는데 당연히 테슬라 타겟 고객층이 아닙니다.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테슬라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위에 분노하여
테슬라 차량 구매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테슬라 주 구매층은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반이 넘어가는 공화당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은 벌써 테슬라 차량이 주는 장점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극자들의 행태를 보며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환이 되고 있으며 과거 테슬라를 싫어하였던 공화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는 테슬라를 구매하는 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모델 Y 재고는 동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 목격이 되고 있으며 신규 모델 Y 같은 경우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중국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얼마나 안전한 차량인지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다가 정말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말 그대로 차량이 점프를 하며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운전자 같은 경우 다음 차량도 테슬라를 구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제는 FSD마저 활용하여서 본인이 운전하는 일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도 놀랍지만 자율주행 능력 역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시켰다가 운전자가 죽을 뻔한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밖에 하웨이의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FSD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 같은 경우 이 둘을 비교하기도 하였는데 하웨이 같은 경우 HDBM이 만들어진 곳에서만 작동을 하며 여전히 어느 정도 잘 작동은 하지만 규칙 기반 코드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반면 테슬라 FSD 같은 경우 중국 버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범용성에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리오토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역시 사고가 목격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믿고 그대로 맡겼다가는 이처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슷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이 핵심이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점은 리오토 같은 경우도 엔투엔드를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 돌려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같은 접근 방식이라고 무조건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자명한 일을 실제 사고 영상으로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주 뛰어난 자율주행 능력을 보유한 테슬라는 중국에서 1개월 자율주행 무료 배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한번 경험해보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자신감을 중국에서조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 같은 경우 벌써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산업은 지난해 미친 듯한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운 성장을 올해 역시 100% 내외의 매출 증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한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큰 폭으로 요동을 치며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엄청난 양의 순매수를 지속해왔다는 것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배포한 것 역시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져오는 이벤트였습니다. 다만 단기 주가가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기 주가는 즉각적으로 이 펀더멘털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펀더멘털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유럽에서도 FSD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노르웨이 공공도로관리청에 FSD 테스트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 EU와 똑같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도 똑같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FSD 버전 12와 13을 테스트 중인 상황이며 일반인을 태우고 있지는 않지만 FSD가 노르웨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똑같은 승인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 테스트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 준비 과정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동시에 캐나코드 지니어티 또 동시에 캐나코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실제 기가 텍사스 팩토리를 며칠 전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박스드 생산 방식을 직접 확인하였는데 상당히 의미있게 생산 효율을 올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 상황에 그대로 안주하기 쉬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며 혁신을 일관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 자체가 신규 모델 Y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공장에서 신규 모델 Y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이 모든 공장에서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가 되며, 이 또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가치를 크게 높여줄 수 있는 펀더멘탈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단기 주가는 얼마나 더 오랜 시간 요동칠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얼마나 더 내려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본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3개월 전에도 지금도 다가오는 3개월 동안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펀더멘털을 뒷받침하는 주가는 빠르게 현실화될 수도,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